매일 쓰는 이 물건, 치매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경력 생명과학 전문가의 충격 폭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나날을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뭘 먹지? 우리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오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 가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해왔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서서히 당신의 건강을 좀먹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 속 물건들이 치매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면요.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주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년 경력의 생명과학 전문가이시자 한국생활환경연구원 원장님이신 이형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교수님, 오늘 영상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더없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명백한 상관관계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럼 요리할 때마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일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주부나 어르신들은 정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최미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정 씨는 평생을 주부로 살아오며 매일 가족을 위해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평소 환기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창문만 살짝 열어두는 정도였죠. 어느 날부터 심각한 기억력, 저하와 사물 인지 능력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주방에서 장기간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것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스레인지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환기입니다. 대부분 환이라고 하면 창문을 조금 여는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문을 최소 2군데 이상 열어 공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길, 즉 맞바람 길을 만들어야 유해물질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요리 시작 전, 요리 중, 그리고 요리 후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최종 요약 및 실천 약속 교수님.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을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치매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생활 습관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치매를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변화가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5가지 행동, 가스레인지 사용 시 창문을 최소 2군데 이상 열어 충분히 환기한다. 구강 청결제와 치약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헹군다. 흠집 나거나 오래된 플라스틱, 실리콘 용기는 망설임 없이 즉시 교체한다. 뜨거운 음식에 플라스틱 사용을 금하고 냉동식품은 찬물로 해동한다. 플라스틱 병, 생수 대신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정수된 물을 마신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로 튀김, 볶음 등 장시간 요리하기, 구강 청결제 사용 후 입안에 잔여물 남겨두기 오래되고 흠집난 플라스틱, 실리콘 용기를 아깝다고 계속 사용하기, 뜨거운 음료에 플라스틱 티백 사용하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알루미늄 용기에 짜고 신음식, 조리하기. 여러분,
건강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저축이자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10년, 20년 후 당신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느낀 변화나 자신만의 뇌 건강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께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비결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독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놀라운 비결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속 숨겨진 뇌신경. 독소 교수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강청결제, 향수, 소독제 같은 제품들도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네요. 어째서 이런 생활용품들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매우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청결제, 향수, 세제와 같은 생활화학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공통적으로 살생물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살생물제, 즉 방부제 성분은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제품의 보존력을 높이고 항균 효과를 내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부제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우리 몸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이 연관성이 여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생활화학 제품 사용 빈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개운한 느낌이 좋아서 구강청결제 사용 후에 물로 헹구지 않은 적이 많았는데요. 혹시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겪은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박영수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박영수 씨는 입냄새에 민감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 후에 그 상쾌한 느낌이 좋아서 물로 다시 헹구는 것을 귀찮아하셨죠. 그러다 몇 년 전부터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최근에 이를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박영수 씨는 초기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그의 생활 습관과 사용하는 화학 제품들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과도한 구강 청결제 사용과 제대로 헹구지 않는 습관이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자신의 작은 편리함 추구가 건강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제품들을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플라스틱 용기나 실리콘 조리도구는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강 청결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개운한 느낌을 위해 항균 성분을 입안에 남겨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따다이 야시브이잔정 절대 안 됩니다.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제 사용 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자주 환기하세요. 단순히 냄새를 덮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자체를 줄이고
천연 에센셜 오일이나 숯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음식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용기에 흠집이 많거나 오래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랩으로 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플라스틱 용기 속 음식을 젓가락으로 긁어먹는 행위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실리콘 조리도구는 편리하지만 세척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다른 재질보다 세제가 많이 남을 수 있으므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실리콘 역시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므로 흠집이 나거나 오래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미세 플라스틱 보이지 않는 치명적 위협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며 아직까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희연 22년 네덜란드 연구진은 성인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 실험에서 위암 발병률을 높이고 항암제 내성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PET병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안전할까요? 그리고 매일 쓰는 밥솥이나 스테인리스, 양은 냄비는 안전한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함 때문에 PET병 생수를 애용하시지만 이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노출 경로 중 하나입니다. PET병은 고온, 고압에서 성형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 생수병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어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ET병 생수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김철수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운동을 즐겨 매일같이 PET병 생수를 몇 통씩 드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억력 감퇴를 느끼셨고 결국 혈액 검사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미세 플라스틱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체내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철수 씨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 시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물을 담아 다니는 것입니다. 가정용 정수기는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만 잘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정수장을 나올 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각 가정의 수도관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신청하여 무료 수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의 배신. 이제 밥솥과 알루미늄, 양은 식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솥, 내솥, 매일 밥을 짓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솥 표면에 붉거나 검은 반점 같은 부식의 흔적이 보인다면 니켈,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이 중금속들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크롬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식 흔적이 보이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루미늄, 냄비 호일. 알루미늄은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과 만나거나 고온에 노출될 때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알루미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알루미늄 노출이 치매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찌개나 토마토 소스 요리 등은 가급적 다른 재질의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주방의 연기. 조용한 뇌 공격자 많은 분들이 대기 오염은 바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매일 피어오르는 요리 연기가 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 발생하는 주된 유해 물질은 바로 이산화질소 NO2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 위험 요인으로 지정했습니다.